이제 21페이지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2번 작은 가로 2번 볼 차례인데, 그 전에 각주 14번도 한번 보고 가죠. 각주 14번에 보면은 민사집행법 제16조 1항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각주 14, 그러한 처분을 만약에 판사가 했다고 한다면 그때 16조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을 것이고, 이의신청이고 그게 본래의 불복 방법이 이의신청이고,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같은 신급의 판사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게 16조 1항의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판사가 한 거나 이의신청할 때는 판사가 한 거나 처분한 거나 사법보좌관이 처분한 거나 구제 절차가 같아진다 이거죠. 이의신청으로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동일한 불복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지 않고 절차 이전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규제를 기하기 위해서 판사가 한 거나 사법보좌관이 한 거나 16조 1항으로 갈 때는 똑같이 16조 1항으로 가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그대로 동일한 불복 절차를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괄호 2번에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처리하는 경우에 항고,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문제는 일단 이 4조 사법보장규칙 4조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만약에 법원이 단독판사 등 단독판사 등이 법관이 이것을 법관이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니까 그냥 즉시 항고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업무에 관해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한 건데, 근데 뭐 사법보좌관한테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요거를 전단계, 즉시 항고의 전단계로서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이의 신청하라 이런 방법을 집어넣긴 했는데,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다 검토해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즉시 항고장 이렇게 안 쓰고 이의 신청 뭐 이렇게 쓰는 제목은 달라질지 몰라도 내용은 즉시 항고를 곧바로 한 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화면으로 하려 하다가 이 화면이 너무 글씨가 커가지고 이쪽으로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 해놓고 이제, 자, 이걸 봅시다. 여기에서 자, 사법보장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에 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 법원이 했더라면은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에 관해서 사법보좌관이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될 때는 2항 내지 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 즉시항고 안 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이의신청하는 절차, 처리하는 절차를 2항부터 여기 10항까지 절차를 하나 사법보좌관 규칙에서 규정한 겁니다. 조문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한데 교재의 안내를 따라서 가봅시다. 자, 즉시 항고해야 될 것을 지금 사법보좌관이 그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의 신청으로 가게 된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교재를 봅니다. 위 규칙 4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이의 신청이 사실은 즉시 항고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이 91페이지로, 이 교재의 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1페이지로 가면은, 91페이지에 보면은 즉시항고 해가 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가 집행법원의 재판일 것. 자, 이 집행법원의 집행법원이 재판할 거를 사법보좌관이 처분으로 해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은 이의를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 집행법원이 재판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을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즉시 항고의 전 단계, 이의신청, 지금 사법보장 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은 즉시 항고의 전 단계라는 겁니다. 즉시 항고의 전 단계로서 먼저 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법관이 처분을 했더라 그러면은 바로 즉시 항고로 가면 되는데, 이 즉시 항고의 전 단계, 이 사법보좌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거를 이제 사법보장 규칙에서 하나 만든 거죠. 만든 거고, 이게 결국 즉시 항고의 전 단계니까 거의 즉시 항고로 가는 거나 즉시 항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원래 자료에 돌아와가지고 21페이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거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16조 1항에서 말하는 그 이의신청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즉시 항고의 일종이죠. 즉시 항고의 전 단계 일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위 규칙 4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2항부터 3항, 4항, 5항까지가, 이까지가 사법보좌관이 단독 판사한테 송부하기 전에 하는 일들이고, 결국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소속법원의 단독 판사 등에게 이게 송부해서 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은 6항부터 이제 그 단독 판사 등이 법관이 이제 그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처리 과정이 사실 즉시 항고 처리 과정과 같아요. 같아. 99% 같습니다. 즉시 항고 처리 절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항부터 5항까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내야 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교재를 봅니다. 다만 그중 즉시 항고 또는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 읽어보죠. 읽어보면, 자,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찾읍시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데, 하게 되면,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거는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뭔지 표시하고,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신청 어떻게 하라 취지를 밝히고, 이런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한다.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다만 제2조 1항 각호의 해당 법률이 있었죠. 이 원래 이 2조 1항에 보면 민사집행법 제 몇 조에 따라서 하는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거니까 그 해당 법률이 다 있습니다. 그 해당 법률에서 이 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때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방식을 해당 법률에 정해놓을 때는 그 해당 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서면으로 이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처분 중 단독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에 즉시 항고 또는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가소송법 뒤에 나오는데 이건 보지 않겠습니다. 왜 7일 이내에 해야 되냐? 왜 7일 이내? 민사소송법에 보면 즉시 항고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법 444조인데 여기 보면 즉시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즉시 항고 민사소송법 일주 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왜 7일이냐? 민사소송법에서 7일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이 날로부터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 기간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불변기간도 민사소송법에 있었죠. 방금 봤죠. 자, 이렇게 하고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때는 다만 이제 요거를 생략해줘.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나
가상법의 수수료인데 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죠.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 같으면 항고장에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만은 요 인지를 안 붙인다는 점이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인지를 안 붙인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보죠. 잘못 항고로 올라갈 때는 또 붙여야 돼요. 근데 일단은 붙이지 마라. 좋다. 이의 신청에 불과하니까 붙이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5항 사법보호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 이거 사법보호자관이 뭐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버려요. 이의 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 판사 등에 송부해야 된다. 그냥 사법보호자관을 거쳐간다는 거 빼고는 그냥 통과입니다. 패싱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요. 받아서 그냥 단독 판사한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넘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2항부터 5항까지는 뭐 서면으로 방식을 정했을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7일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민사소송법과 같고 그 다음에 생략해주는 게 이제 인지는 붙이지 마라. 이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이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의 신청을 그냥 소속 부분의 단독 판사 등에게 송부 자기는 그냥 서류받아 보내고 맙니다. 자, 문제는 제6항부터 이제 이 송부받은 판사 등이 어떻게 처리하냐고 우리 교재를 봅니다. 우리 교재 보면 2항부터 5항 사이에 중요한 얘기만 해놨죠. 다만 그 즉시 항고 또는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위 규칙 4조 1항 3항 보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받은 사법보호자관은 이 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내버려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 다음부터 단독 판사 등이라 한다. 송부해야 한다. 같은 조 5항 송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법입니다. 6항에서 보면 사건을 송부받은 이제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 판사 등은 어떻게 처리하냐? 뭐 처리하면 되지 뭐. 여기 이제 또 조문을 봅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 판사 등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재 생략된 게 하나 있죠. 처리하기 전에 이 경우 판사는 해당 법률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이 잠정 처분도 판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고 필요하면 하겠지. 다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해당 법률 거기에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1, 2, 3, 4, 5, 6 6가지 6호 요 방식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여하겠죠.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신청에 대한 3가지 응답 형태를 말했지 않습니까? 각하하는 게 하나 있고 기각하는 게 하나 있고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인용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즉시 항고 형태로 돌아왔 이의 신청으로 돌았지만 성질이 즉시 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 교재를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교재 동그라미 1번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면 이의 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허물을 보정하도록 명한다. 적법하지 않을 때 그 적법한 요건을 갖춰라 이거죠.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때 2항에 처분의 표시도 하고 이의 신청의 취지도 밝히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썼다든가 그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죠. 하여튼 지키라고 한 것을, 그 처분이 뭔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뭔지, 이의 신청 취지가 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면 밝히라 하고 상당 기간 내에 허물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허물 보정하도록 일단 명합니다. 보정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인이 버텨요. 허물 보정하지 안 한다. 보정을 안 해. 그럼 이의 신청 왜 했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경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 7일 이내 하라 그랬죠. 7일이 경과했다. 이러면 이 부적법입니다. 이거는 아예. 먼지 안 털고, 장화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법원에 막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부적법 할 때는 이의 신청을 부적법 각하입니다. 이거는. 첫째, 각하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 재판 본다. 해당 법률에 즉시 항고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이 민사소송법에 가보면 항고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항고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장 규정, 다시 말해서 항소심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항고나 항소나 그 항고장 처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고나 항소나 원심법원 재판장 등이 항소장 심사권이 있어가지고 규정에 어긋난 경우 항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 여기서는 지금 인지를 붙이려고 하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가지고 보정 안 하면 항소장 각하시켜버립니다.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장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안 하거나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러면 각하시켜버려요. 이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 봤는데 보정하라는데 보정도 안 해. 기간이 경과했어. 그러면 각하합니다. 이 각하를 해버리면 즉시 항고에 대한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로 본다. 그거는 뭐 사법보좌관한테 이의신청했는데 나는 즉시 항고 또 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사법보좌관한테 이의신청한 게 그게 바로 즉시 항고야. 그게 즉시 항고의 전 단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의신청 이거 각하당하면 즉시 항고 각하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근데 즉시 항고 다시 한다고? 이의신청 각하당했지 난 즉시 항고 당한 적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의신청 이게 즉시 항고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거 각하하면 즉시 항고에 대한 각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 설명이 끝났습니다. 요 1호 2호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이의신청의 신청 방식에 흠이 있어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때 7일 경과, 이건 결정으로 이의신청 각하입니다. 각하 결정. 이 경우에 각하 결정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이의신청 각하당했다? 천만에. 그 해당 법률의 불복 방법 그거에 대한 각하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의신청이 정당하다. 그러면 뭐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바꾸면 됩니다. 경정. 이거 왜 가능하냐? 이거 지금 즉시 항고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민사소송법에서도 항고하면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게 있었죠.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고, 항고의 처리, 민사소송법의 446조에 보면 항고하면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재판을 경정합니다. 이거 항고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원심법원이 자기 재판을 고쳐버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알았어. 오케이 하고 바꿔줍니다.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신청이 항고의 전 단계, 사실 항고장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신청 이유 있어? 그럼 뭐 원심법원이 제도의 고안, 사법보좌관, 너 잘못했네. 미안하다 캐라. 미안하다 카이. 미안하다 그래. 죄송합니다. 이라고 싹 바꿔버리면 돼요. 항고법원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끝냅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의 제도의 고안하고 뭐가 다르냐? 뭐 틀릴 거 없죠. 똑같죠. 근데 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경정은 우리가 저기 각주 13번에서 봤던 잘못된 계산을 고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처분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를 봅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동그라미 2번이죠.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사법보좌관 처분을 바꾸면 돼. 경정. 자, 그 다음에 각주 15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1번에 각하 결정, 이의 신청 각하라든가 제2항 동그라미 2번 사법보좌관의 처분 경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만약에 또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법률에 따라 불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의 신청이 결국 뭐냐? 해당 법률에 의한 해당 법률에 따른 그 불복 방법대로 불복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하하면은 해당 법률에 그 각하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어? 그럼 그대로 또 즉시항고 하면 돼요. 각하에 대한. 자, 위규칙 4조 7항.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 7항에 보면 6항에 2호, 3호, 6호. 2호, 3호. 2호는 각하. 3호는 처분의 경정. 그럼 6호는 또 뭐가 있을 건데, 이런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 불복할 수 있다고 했으면 불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 법률에서 즉시항고 한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각하하면 아무것도 못하냐? 여기서 각하하면 또 해당 법률 가보고 그 법률에서 각하하면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네. 또 그 방식대로 또 불복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경정 안 하고, 네 번째.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 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요거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게 좀 다르죠. 특별항고는 이 원심법원에 이 뭡니까? 대법원에 해야 되는 게 특별항고입니다. 449조. 이거 민사소송법 공부했다 치고 안 봅니다만은 특별항고라는 것은 대법원에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이걸 원심법원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대법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독 판사 등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별항고 대상이야.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특별항고 대상이다. 특별항고 대상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어. 이거는 각하합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 예. 이것도 각하.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 아, 이거 하여튼 이렇네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 이거 좀 어렵네. 예, 특별항고는 대법원 해야 되는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아, 일단 여기 사법보좌관 규칙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특별항고고 뭐고 간에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니까 각하한다. 이 말이네요. 예,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 아니고 왜 각할까? 아, 이거 어렵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으로 가야 될 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예, 이거에 대해서 항고법원이 지금 항고법원으로 넘겨도 항고법원이 처리가 안 됩니다. 왜? 이 지금 특별항고 대상이라서 대법원이 판단해야 될, 심판해야 될 내용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더더구나 그게 이유도 없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이렇게 되고, 각하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특별항고 대상이라, 더더구나 이유도 없어. 그러면 각하해야지. 자, 이걸 각하하면, 4호를 각하하면, 제6항 4호의 각하 결정과 인가 결정인데, 6항 4호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불복을 왜 못하게 하냐. 이 불복 못하게 해도, 특별항고 대상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여기 449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하시키고 불복하지 마라 했다 가지고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민사소송법 449조로 가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어와서 왜 껍적거리는 거예요? 빨리 이제 대법원 가라 이러고 여기서 불복하지 마라. 이거 시끄럽다 이거. 우리가 그에 대해서 판단권이 없어요. 왜?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위반이 있냐 이런 거 지금 따지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 처분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이거 대법원이 심판권을 가진 겁니다. 이거 항고법원이니 원심법원이니 이거 권한이 없어요. 이거 판단할 권한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왜 들고 왔냐, 이 사람들아.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각하시켜버립니다. 그냥 말도 안 돼. 되더구나. 그러면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6항 제4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가서 알아봐라.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하고 교재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이 신청 대상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중에 특별항고, 그 처분이 단독판사 등이 처리한 경우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 때는 결정으로 이 신청을 각하하고, 각주 16번, 이 경우에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미뤘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콤마,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5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 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고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이 이유 없다 하면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제도의 고안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꾸면 됩니다. 그거는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고안이고, 다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항고를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항고법원으로 보내야죠. 왜?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을 못해요. 왜냐? 그 항고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항고는 왜 각하했냐?
그거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항고법원도 그거는 심판권이 없으니까 각하시켜버린 겁니다. 왜 였다 대고 하느냐. 대법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버린 거고, 패싱 해버린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항고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심법원이 보니까 말도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돼요. 말이 되면 자기들이 제도의 고안으로 자기들의 처분을 바꿔버리면, 사법보장한 처분을 경정해버리면 됐잖아요. 여기 3번, 3호. 이 신청 이유 있다. 그건 제도의 고안. 사법보장한 처분을 경정 바꿔버리고 그럼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특별항고에 해당되는 거는 각하시켜버리고 대법원 가라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항고를 즉시 이의신청을 했어. 그러면 그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보내가지고 항고법원에 이제 꼬질러 바쳐야죠. 형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딱 뒤로 패싱이 아니라 항고법원 송부하라 이거죠. 이유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항고법원을 보내봐라. 항고법원이 이제 정식 항고를 받아가 이제 심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이유 없다고 생각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인가하라. 사법보좌관 처분에서 이의가 돌았다. 이제 시끄럽다고만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사법보좌관의 처분대로 인가하고 밀어붙이고 항고 사건만 이의신청 사건을 이제 항고법원으로 보내라. 이게 바로 이제 이의신청이 즉시 항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항고법원에 보내고 이쪽 원심법원에서는 그냥 뭐 사법보좌관 오케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밀고 나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항고법원에 이제 사건이 계속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그렇죠. 이의신청 형식으로 했지만은 이게 결국 항고법원을 넘어갔다 하면은 사법보좌관이 안 했을 때 판사가 했을 때 항고 즉시항고 해가지고 원심법원에서 뭐 이거 붙여라 저거 붙여라 인지 붙여라 어쩌고 하다가 말 안 들어가 각하되거나 그 이유가 있으면 제도의 고안으로 고치거나 그게 안 되면 항고법원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우에 항고법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 항고로 보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 제5 인가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이거는 이 신청한테 고지는 알려는 줘야죠. 깡 모르고 있는데 알려는 주라. 그래, 알려주자. 자, 자,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각주 16, 그 다음에 그 처분이 있습니다. 그 처분이 단독 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에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 때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합니다.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고 이 신청 사건은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바로 이 경우에 이 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그렇죠. 어차피 항고법원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법원이 가만히 항고법원도 일하고 있었겠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다가 이게 또 뭐가 왔어. 보면 제5호의 경우에 제6호를 봅니다. 제5호의 경우에 이의신청에 민사송법 등 인지법에 정하는 인지나 수수료 이런 게 납부되지 아니한 때는 이의신청할 때 안 붙였죠. 상당 기간을 줘서 이제 즉시항고로 왔으니까 빨리 붙여라 인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붙여라 하고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는 인지 안 붙여서 이거 항소나 항고나 상고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인지 안 붙이니 소장 제출이나 다 각합니다. 이거 인지 빨리 붙여. 안 붙여? 인지 송달료 이런 거요. 안 붙이면 각하지. 안 받아줍니다. 각하시켜버립니다. 항고법원도. 예. 참아야죠. 이거 항고법원이 아니고 항고법원까지 아예 안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항고법원으로 넘기는데 넘기기 전에 이 신청에 인지 안 붙였다. 안 붙였죠. 붙이지 말아 했죠. 자, 인지 빨리 붙여라. 이제 항고법원 보낸다. 빨리 인지 붙여라. 해가 인지 안 붙이면 각하시켜버립니다. 예, 이거 뭐 민사송법에도 있죠. 민사송법에 항소장에 인지 안 붙여? 그러면 항소법원에 보내기 전에 각하시켜버려요. 예, 이게 뭐죠? 예, 여기에 원심법원장이 항소장 심사권, 이거 항고장 심사권 똑같습니다.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안 붙인 거죠. 상당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보정 빨리 붙여라. 안 붙였다. 항소인이 1항의 기간 내에 허물 보정하지 아니한 때 안 붙였다. 항소장 각하입니다. 각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안 붙였다. 각하시키 빨리 붙여라. 안 붙이면 각하입니다. 빨리는 아니고 기간을 좀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고로 넘어가는 거죠.
자, 제6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서 이제 항고심을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이제 즉시항고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항고심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자,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3.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받고, 예, 각주는 뭐 이상한 말 해놨고 그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법원이 뭐냐, 앞에 설명했죠. 수소법원은 여기 정의해놨네요. 청구권의 존보를 확정하고 집행권한을 행사한다.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이죠. 수소법원이 제1심 수소법원이 2심은 아닙니다. 제1심 수소법원이 집행기관 또는 집행공조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집행기관으로 생각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대체 집행할 때 제1심 수소법원이 역할을 합니다. 260조 여기 민사집행법 260조 보면, 예, 제1심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대체 집행 결정. 이거는 이제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집행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대체 집행. 그 다음에 간접강제 할 때도 261조 여기도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거나 대체 집행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법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이거죠.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조, 집행기관에 공조하는 것도 한다. 수소법원이. 그건 55조에 있다.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는 제1심 법원이 났습니다. 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공조 촉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행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제1심 법원, 수소법원이죠. 예.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집행권한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결을 했던 그 수소법원, 제1심 법원이 공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소법원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60조 대체 집행, 예, 여기 보면 결정의 형식으로 결정해야 된다. 판결이 아니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신문이 필요하다. 262조. 자, 260조와 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필요적 신문입니다. 신문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갑니다.